그리스의 반란과 마게도냐의 응징.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의 패권이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넘어가고 있을 당시 15세의 마게도냐 왕자 필리포스 2세가 티베의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테베에서 아파미논다스가 발전시킨 밀집 보병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BC 362년 테베의 아파미논다스가 부상을 당하 죽자 그리스 쪽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BC 359년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마게도니아 왕이 됩니다. 여러 전쟁사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전쟁 전문가들이 한결같은 평가는 필리포스 2세가 군사 방면의 천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되자 현재의 유고슬라비아인 일루리아와 트가키아 그리고 테살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쳐들어가 가장 먼저 고린도를 포위 공격하며 무차비하게 성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곧바로 자신의 청소년 시절 볼모로 끌려갔었던 테베를 점령하고 아테네 연합군까지 격파시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 전체를 그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주요 항구인 고린도에서 이미 점령한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인들을 소집해 자신의 지도 아래 그리스와 마게도니아가 통합되어야 함을 연설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다시는 그리스가 내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한 것에 대해 힘을 모아 복수하자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 전역에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가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야만 취급을 받건 마게도니아가 오히려 그리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내전이었던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의 결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유럽의 보병과 동방의 기병을 혼합시켜 동학군을 창설하였으며 군사적 업적을 계속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이 채택하지 않았던 최우병을 전술에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수장구하던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20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알렉산더를 어린 애송이라고 여기고 즉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겨우 20세인 알렉산더가 즉시 출병하여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를 차례로 진압하고 이어 그리스 전역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장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더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맡았던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 자리에 자신이 올랐습니다.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총사령관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는 그리스 도시국가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더가 멀리 도하국 강까지 가서 연이어 대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알렉산더가 두고 타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BC 335년 봄 테베가 아테네와 손을 잡고 또다시 마게도니아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전쟁터로부터 2주 만에 테베에 도착하여 매우 잔인하게 테베를 응징했습니다. 테베 시민 6천 명을 살육했으며 어린아이를 포함해 3만 명이나 되는 테베 시민들 모두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렉산더는 20살짜리 애송이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사절단을 보내 자신의 경솔했음에 용서를 빌고 충성 서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스를 완벽하게 장악한 알렉산더는 4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던 페르시아를 응징하고 드높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길에 올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해가 저물고 헬라 제국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로 향해 진격해가면서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다리오 3세는 살아남아 도망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다리오 3세를 추격하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말머리를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자 시돈과 비블로스, 아리두스는 알렉산더에게 사절을 보내 그들의 항복을 전하면서 황금 왕관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발목을 두로가 잡았습니다. 육지에서 0.5마일 떨어져 있는 두로는 알렉산더가 항복을 요구하며 보낸 사절단을 모두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두로는 과거 아수르의 산해인 공격을 5년간이나 견뎌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에도 13년간이나 버텨냈던 경력이 있던 데다가 그들의 식민지인 카르타고가 곧 원정군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 급한 알렉산더의 발길은 6개월간이나 잡아놓았던 두로는 육지에서부터 섬까지의 방패지를 쌓는 공사와 더불어 두로의 가장 취약한 남쪽 항구를 공격하는 마게도니아 군사들에게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테베에서 잔인하게 응징을 가했던 알렉산더는 두로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버나드로 몽고메리는 알렉산더가 두로 백성 8,000명을 잔혹하게 사륙하고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두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비해 마틴 행렬의 알렉산더가 3만 명의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는 주장은 같지만 살육한 사람은 8,000명이 아니라 2,000명 남자들이 해안에서 십자가 차형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노예 무역은 큰 부를 누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며 교만히 하늘을 찌르던 두로가 아모스,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멸망한 것입니다. 인자에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는 나의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곳간에 건축하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을 재물로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의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에스겔 28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가사를 통한 알렉산더에게 항복하지 않고 2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사는 아라비아 무역의 주요 부문을 담당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사와의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가사도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가사의 남자들은 학살당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두로로 마찬가지로 모두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두로에게 6개월 이상 그리고 가사에서 2개월의 시간을 지체한 알렉산더는 이후 시리아와 유대와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썩은 달걀을 깨트리는 것처럼 담숭에 점령합니다. 페르시아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리오 3세는 계속해서 도망하다가 알렉산더 손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의 부하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는 그 화려함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황금의 제국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엘람 수도인 수사에서 막대한 보물을 회력하였고 바벨론과 수사에서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과 은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서는 1억 달러에 달하는 보물을 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이후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라를 건설하면서 그가 평소에 존중했던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페르시아 문화와 융합하여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퍼뜨린 문화와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리스의 헬라 이름이 바로 헬라스이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헬라네스라고 부르는데 기인합니다. 알렉산더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하들은 페르시아 여인들과 혼인하게 하여 헬라 제국 백성의 범위를 넓힙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백성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민족의 혈통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유럽 출신인 자신이 먼저 동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동서양의 융합을 보여준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그동안 아수르의 혼혈 정책, 바벨론의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 페르시아의 지방화 정책을 통한 세금을 증대하고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 전체에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려 했었고 헬라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게 하여 언어를 통하여 세계 동포주의를 실현하고자 해왔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잔인한 정복자의 모습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철학적인 통치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알렉산더가 애굽을 점령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라를 만들고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복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렉산더 하면 정복 전쟁 중에서 밤마다 늘 독서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벽에 밑에는 그가 매일 자기 전에 읽던 일리아드와 그의 칼이었었다고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알렉산더가 보여준 전쟁 중 독서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후대의 나폴레옹이 따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의 독서는 여호수아가 원조입니다. 모세가 죽고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율법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렉산더는 다른 제국들과 왕들과 이렇게 전쟁 중에 독서를 하고 도서관을 세우는 등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라 생각합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일거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스는 필리포스 2세가 5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 2세의 다른 부인들은 모두 딸만 출산했기 때문에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그리스에서 가정교사를 초빙해 왔습니다. 그 가정교사가 바로 그리스 출신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것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들의 가정교사로 모시기 위해 이미 파괴해버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스타악이라 시를 모두 복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선녀의 성역을 지정해 준 것이 되게 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초빙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포스의 2세 아들 알렉산더에게 도덕이나 교리뿐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심오한 가르침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청년 시절 알렉산더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고 매우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다른 제국의 통치자들에 비해 철학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알렉산더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가르침들을 책으로 만들어 출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즉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와 알레스트라 답장이 프루타르코스의 프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토스 선생님께 건강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친히 구전을 가르쳐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 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나 영토가 아니라 지식으로 뛰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장입니다. 그 지식들은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형 이상학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요.